새벽녘 장독대에 서린 하얀 서리를 손끝으로 훑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 많은 경험이 있어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차갑지만 매끄러운 그 감촉은 마치 우리네 인생의 고난 끝에 찾아오는 결실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땀 흘려도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잠을 설치고, 또 누군가는 느긋하게 뒷짐지고 걷는 것 같은데 발걸음마다 황금이 묻어납니다. 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주 명리학의 심연을 들여다보면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을 품은 돼지처럼 태어날 때부터 재물의 통로가 남다르게 설계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스러운 지도를 하나씩 펼쳐 보이려 합니다. 당신이 사주 구석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평생 배를 골치 않게 할 5가지 보물 같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재주가 좋거나 입담이 유려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그 주변 사람들은 돈이 되어 곧 돌아오지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를 식신생재라 부릅니다. 내 몸에서 나간 기운이 돈을 만들어내는 형국이지요. 비유하자면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기어이 큰 강물을 이루는 옹달샘과 같습니다. 재물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식신이라는 튼튼한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는 격입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은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요. 나이가 들어서도 소일거리 삼아 시작한 일이 뜻밖의 횡재가 되고, 내가 재미있어서 한 일들이 타인의 지갑을 기쁘게 열게 합니다. 이미 당신 안에는 황금 씨앗이 싹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그 돈을 지키는 것이죠. 갑자기 들어온 큰돈에 취해 인생이 망가지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재생관 구조를 가진 사주는 다르죠. 재성이 관성을 생한다는 건 내가 번 돈이 나를 보호하는 성벽이 되고 명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넓은 호수에 물이 가득 차도 뚝이 튼튼하면 범람하지 않고 마을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돈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엄숙하지요. 사치보다는 가치를, 순간의 쾌락보다는 가문의 번영을 먼저 생각합니다. 재물이 쌓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그 지위가 다시 재물을 불러오는 선순환의 고리. 이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선을 넘어 품격 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설계도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 동네 알부자였던 분들 계시지요. 그들이 사주에는 10중8구 재고라는 글자가 숨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재물의 창고입니다. 평소에는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어 남들이 눈에 띄지 않지만, 운의 흐름에서 형충이라는 열쇠가 들어오는 순간 그 거대한 창고문이 벌컥 열립니다. 그때 쏟아져 나오는 재물은 가히 압도적이지요. 젊은 시절 지독한 가난을 겪었더라도 인생의 후반전에 그 창고의 문이 열리면 이전의 고통은 씻은 듯 사라집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메마른 사막 같다면 발밑을 조심스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아직 열쇠를 찾지 못한 거대한 금고 위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주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감당할 일간이 약하면 그것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구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위 제다신약의 슬픔이지요. 하지만 내가 강하고 재물도 강한 구조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이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황금을 가득 실은 배를 운전하는 노련한 선장과 같고, 어떤 경제적 위기가 닥쳐도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큰 부를 거머쥐지요. 자존감이 높고 뚝심이 있는 이 구조는 세월의 풍파에 깎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련미가 더해져 재물을 다루는 솜씨가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만으로는 갈증을 느끼는 영혼들이 있지요. 이는 정해진 길보다는 거친 들판을 달리고 싶은 편재의 기운인데요. 편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나기가 아니라 대지를 적시는 거대한 강줄기의 범람과도 같습니다. 정제가 성실함의 결실이라면 편재는 통찰력과 배짱의 결과물이지요. 평생 재물운이 마르지 않는 이들 중에는 이 편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들이 많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도물적인 감각,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용기, 이 기운이 잘 박혀 있는 사주는 평생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돈이 나가는 듯 하다가도 어느새 더 큰 덩어리가 되어 돌아오니 이들의 인생은 늘 풍성한 수확을 앞둔 가을 들판처럼 황금빛으로 가득합니다. 재물운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놓치는 십성이 바로 인성이지요.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기운, 즉 어머니의 품과 같고 스승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릴 때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후원자가 있는 격이지요. 문서운이나 유산 혹은 생각지도 못한 귀인의 도움은 모두 이 인성의 힘에서 나오게 됩니다. 재물운이 아무리 좋아도 인성이 부족하면 그 부는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죠. 하지만 인성이 조화롭게 자리 잡은 사주는 설령 사업이 기우뚱하더라도 반드시 누군가 나타나 손을 잡아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손길이 당신의 뒤를 밀어주고 있다는 확신. 이것이야말로 평생 재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가장 따뜻한 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사주라는 것은 내가 어떤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를 알려주는 지도일 뿐이지요. 하지만 그 지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구조 중 어느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 닿아 있다면 지금 당장의 형편이 여의치 않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때로 구름 뒤에 숨은 달과 같아 잠시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4060,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는 이 시기는 그동안 심어온 운의 씨앗들이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이죠. 하지만 천차만별의 사주는 각각의 특징이 있기에 그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주 분석을 마쳤다면 이제 그 풍요를 누릴 마음의 그릇만 넉넉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